안녕하세요. 김하마의 현직자 인터뷰의 김하마입니다. 저는 오늘 혼자서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은 자소서 첨삭 컨텐츠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문과생 현직자 인터뷰는 다음 주에 업로드 예정이니 기다려주세요. SK 자소서가 자소서 중에 자소서라고 불리고 있는데 저는 취준생 중 한 분에게 SK 자소서 형태에 맞추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산업군과 직무에 맞춰서 자소서를 작성해 보시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그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제가 첨삭을 진행하는 컨텐츠를 오늘은 업로드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같이 자소서를 보러 가보실까요? 구독자분께서 자소서 첨삭을 하나 요청을 해주셔서 이제 첨삭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SK 항목 중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에 대해서 서술해 주십시오. 되게 다양하게 많아요. 근데 이런 게 다 들어가야 하긴 하지만 이러한 항목들, 포함 요소들이 주가 되면 안 되고 자신의 스토리가 주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묻어나야겠죠. 첫 번째 문단부터 읽어볼게요. 6개월간의 교내 인턴 프로그램에서 우수 인턴으로 선정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평소 A 직무를 희망하였기에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회사에서 우수 인턴으로 선정된다는 것은 A로서의 직무 역량을 검증받는 것이라 생각하여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우수 인턴으로 선정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우수 인턴으로 선정된다는 것은 그다음에 최고 수준의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게 똑같은 말이 너무 많아요. 이거를 제 생각에는 한 문장으로라도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 문단이 두 문장으로밖에 안 돼 있는데 이 전체를 한 문장으로 줄이고 한 문장을 더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두 문장을 더 추가한다든지 해서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특허청의 특허 공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서비스팀에서 PM 업무를 담당하며 세웠던 목표를 달성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매주 AI로 번역된 500개의 특허 공보를 21명의 번역사에게 배정하고 양식에 맞추어 취합하는 것이 주 업무였습니다. 번역사들의 요청을 고려하고 특성을 잘 이해해야만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였기에 팀 내에서는 인턴이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대리님이 감독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양식에 맞추어 취합하는 것이 주 업무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좀 너무 필요하지 않는 내용이지 않나. 이런 거는 빼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성을 잘 이해해야만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였기에 말이 너무 길어요. 번역사들의 요청을 고려하고 특성을 이해해야 했기에 팀 내에서는 이렇게 나아가는 게 더 자연스럽겠죠?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적 목표와의 인턴 동기와 번역물 선정, 배정, 취합 등의 업무까지 혼자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굳이? 그러다 보니 다수의 의견을 종합하고 결과물을 도출하는 경험이 부족했던 탓에 납품 지연이 발생하고 오류 비율 또한 기존 1.2%에서 2.1%로 상승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업무 관리의 체계성 부족과 번역사들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려는 방법에 있었습니다. 가령 번역사가 작업을 반려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납품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촉박하게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오류 비율 또한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서 대리님이 감독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혼자 개인적 목표와에 혼자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심지어 잘한 것도 아니야. 납품 지연이 발생하고 오류율이 상승했어. 굳이 대리님이 감독한 업무를 혼자 해가지고 문제까지 일으키는 거는 저는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대리님이 감독한 거를 혼자 떠맡았다라는 건 좀 위에 대한 반발심? 이렇게 느껴질 것 같아서 대리님이 아무래도 인턴이 혼자 하기 어려운 업무다 보니까 대리님의 업무도 많은데 저의 업무까지 무리하게 도와주셔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책임감을 느껴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해보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이렇게 개인적 목표 하에 혼자 진행하겠다 하는 것보다. 네. 그리고 해결법으로 최고의 설득이라는 책의 방법론을 차용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인 업무와 의사소통 방식에 수정하는 거였습니다. 우선 희망하는 번역물을 번역사가 선택하게 하고 남은 번역물들을 취합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꺼리는 번역물에 인센티브를 주어서 이를 선택할 동기를 높였습니다.
그 결과 번역사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더욱 원활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21번의 납품에서 납품 지연은 단 2번이었으며 2.1%였던 오류 비율을 0.6%로 낮추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종 인턴 평가에서 업무 관리와 소율 능력을 높이 평가받아 인턴 중 최고의 점수로 인턴을 마쳤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체결법으로 최고의 설득이라는 책을 읽어서 이의 방법을 따랐다. 이거는 좋은데 이 문장이 또 어려워요. 우선 희망하는 번역물을 번역사가 선택하게 하고 남은 번역물들을 취합하였습니다.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 후에는 꺼리는 번역물에 인센티브를 주어 이를 선택할 동기를 높였습니다. 너무 꼬고 하는 문장 같아요. 그래서 우선부터 동기를 높였습니다. 까지 번역사가 희망하는 번역물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한 후 남은 번역물에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21번의 납품에서 납품 지연은 단 2번이었으며 아직도 2번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0번으로 줄이는 게 저는 나을 것 같아요. 오류 비율은 그대로 유지하고 또한 최종 인턴 평가에서 업무 관리와 소통 능력을 높이 평가받아 인턴 중 최고의 점수로 인턴을 마쳤습니다. 점수는 이제 숫자적으로 보여주는 게 나아요. 몇 점 중에 몇 점, 10점 중에 9점으로 인턴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는 본인이 설정한 목표의 수립 과정, 처음에 생각했던 목표 달성 가능성, 수행 과정에서 부딪힌 장애물 및 그때의 감정,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노력, 실제 결과가 이제 포함 요소로 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적절히 잘 들어간 것 같아요. 설정한 목표는 우수 인턴으로 선정되는 거, 목표의 수립 과정은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 생각했던 목표 달성 가능성 그거는 이제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류율이 올라갔다. 그래서 장애물이 오류율이나 납품 지연 그래서 구체적 노력으로 책을 봤다. 실제 결과는 최고의 점수로 인턴을 마칠 수 있었다. 잘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문장이 길고 전체적으로 굳이 이제 대리님이 해야 되는 업무를 내 목표니까 내가 또 맡아가지고 실수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변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원 분야와 관련하여 특정 영역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경험에 대해서 서술해 주십시오. 일단 읽어볼게요. 1학년 때부터 마케팅 기획 전략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적 호기심과 끈질긴 분석으로 공모전에서 여러 차례 우승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승을 해서 앞에 두 가지 역량을 기를 수 있었다로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역량이 있었고 이 역량을 통해 우승했다. 이러면 제가 배운 걸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승을 했고 그를 통해서 내가 또 배운 게 있다. 항상 경험 뒤에는 배운 게 나와야 되거든요. 두 번째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샴푸 신제품 기획 전략 수립이라는 주제로 첫 제1기획 아이디어 페스티벌에 참가하였습니다. 당시 200명을 대상으로 한 대면 설문조사로 소비자의 생활 습관과 이용에 대한 상관관계를 찾았습니다. 설문조사로 도출한 습관에 따라 머리를 감는 시간대가 다르다라는 결론을 핵심 가치로 이용해 소비자들의 일상에 공감할 수 있는 낮과 밤 샴푸를 기획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기획 능력의 부족으로 정작 중요한 전략을 수립할 수 없어 최종 탈락했습니다. 아이디어만 있고 이를 뒷받침할 논리와 논거가 없는 이상 작품은 반쪽짜리 결과물이라 생각되어 논리적 기획 역량을 역기획을 통해 키워나갔습니다.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야 되는 곳에서 구체적입니다. 일단 여기 문장이 너무 길어요. 이게 두 문장인데 너무 길어요. 이거를 고치려면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습관에 따라 머리를 감는 시간대가 다르다라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낮과 밤 샴푸의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상관관계를 찾았습니다. 결론을 핵심 가치로 이용해 소비자들의 일상을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너무 굳이 TMI예요. 질문의 요지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요소입니다. 그리고 뒤에 하지만 이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이런 문구들은 이제 다 삭제를 하고 필요 있는 것들만 채워도 이게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삭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문단의 평가로는 서론이 일단 너무 길어요. 여기까지가 논리적 기획 역량을 키우게 된 배경이잖아요. 내가 왜 논리적 기획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는가. 이러한 내용인데 그거는 여기 요소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백을 쓰는 건 물론 좋은데 나와 있지도 않은 것 때문에 이제 반절이 끝났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우선 종합 광고 대행사에 다니는 선배를 통해 실제 업계에서 사용한 기획서를 받아와 이를 타깃 성향 분석 과정, 아이디어 수립, 그리고 핵심 논거 수립의 3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습니다. 종합 광고 대행사에 다니는 선배를 통해 이런 거는 너무 TMI 또. 또한 광고와 영상을 레드닷 그리고 TBCF 커뮤니티에서 찾아서 광고의 기획 의도를 레드닷 이런 것도 TMI 찾아가는 역기획 광고 학회를 만들고 2년간 운영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이닉스의 기업 PR 광고에서 반도체를 의인화해 반도체가 사용되는 일상생활을 보여주며 소비자들 일상에 있는 기업임을 강조한 광고임을 역기획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무슨 광고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무슨 광고인지가 지금 너무 길게 써져 있죠. 뭘 배웠는지가 중요한데. 그래서 일단 종합 광고 대행사에 다닌 선배를 통해 업계에서 사용한 바다와 이를 이런 거 삭제하고 우선 실제 기획서를 통해서 기획서를 해당 세 개로 나누어 분석하였습니다. 이렇게 줄이고 레드닷 그리고 이런 거 줄이고 여기서 중요한 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내가 실제 기획서를 이렇게까지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노력도 했다. 이런 거를 보여줘야 되니까 굳이 이런 거를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에 집중해야지 그 옆에 꾸민 단어에 글자 수를 쓰지 말아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무슨 반도체를 의인화한 광고를 했다. 그거를 굳이 보여주고 싶은 이유가 뭐죠? 그냥 2년간 운영하였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구체적이에요. 어떻게 세 단계로 나눴는지. 그래서 줄일 만큼 줄이고 나머지 공간은 여기서 배운 게 뭔지. 여기서 질문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한 경험이잖아요. 어떤 전문성을 키웠는지. 이거를 분석을 해서 이제 뭘 할 수 있게 됐는지.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기획력과 논리력을 발전시켰다 판단해서 한국 야쿠르트 마케팅 전략 수립 공모전에 참가했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맞춘 소비자 수요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편의성을 넘어선 감성에 집중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또 말이 너무너무 길어요. 소비자에게 친근한 야쿠르트 아줌마라는 과거 기억을 회상시키는 전략을 수립해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기획서를 제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공모전에서 입상할 수 있었으며 이후 야쿠르트의 마케팅팀 현직자들이 멘토로 있는 커뮤니티에 가입하게 되어 직무 이해도 및 최신 광고 인사이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처음부터 위에서 역기획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했는데 뭘 배웠는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기획력과 논리력을 발전시켰다 판단했대. 그러니까 뭐를 통해 내가 결과로서 뭘 도출해냈고 그를 통해 뭘 배웠는데 이거를 발전시켰다고 판단한 거지? 이게 궁금해요. 그리고 언택트 시대에 맞춘 소비자 수요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편의성을 넘어선 감성에 집중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이거 너무 많아요. 쓸모없는 말이 많아요. 인간적인 측면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언택트 시대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짧게 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 기억을 회상시키는 전략을 수립해 이런 건 좋아요. 좋은데 그 뒤에 마케팅팀 현직자들이 멘토로 있는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광고 인사이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커뮤니티에서 배웠다는 게 나왔어요. 근데 내 노력이 아니고 커뮤니티에서 가입해서 배웠던 거야. 이거는 좀 안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뭐를 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해야지. 커뮤니티는 좀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교류하고 있는 네트워크 얘기가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 집중을 하시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해야지. 이거를 쓰기 위해서 경험을 써야겠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다 중요도가 떨어지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상세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상세하고 정작 적어야 될 것은 안 적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 맨 위에 여기 호기심과 끈질긴 분석으로 공모전에서 여러 차례 우승한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호기심과 끈질긴 분석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뭘 했다 이렇게 나열식입니다. 나열식은 절대 안 됩니다. 이 전체를 하나의 경험으로 쓸지언정 뭘 배웠는지가 중요하지 나열하는 거는 안 됩니다. 배울 수가 없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문성의 구체적 영역 없어요. 뭘 배웠는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학습 과정. 학습했다, 분석했다 나오는데 과정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전문성 획득을 위해 투입한 시간 및 방법. 이거는 잘 나왔습니다. 어떻게 했다. 세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습니다. 나왔잖아요. 습득한 지식 및 기술을 실전적으로 적용해본 사례. 이거 공모전에 참가하였습니다. 여기 나오긴 하는데 이거를 적용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경험. 입상하였습니다.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류하고 있는 네트워크. 여기 때문에 커뮤니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내가 주체적으로 찾아가지고 여기서 교류까지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 이걸 보여줘야지 여기서 어쩌다 보니까 들어가서 이런 느낌은 안 듭니다. 네, 이제 두 번째를 마쳤습니다. 세 번째 항목 들어가겠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일에서 다양한 자원 활용, 타인의 협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며 팀워크를 발휘하여 공동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 경험에 대해서 서술해 주십시오. 읽어볼게요. UN 주최의 글로벌 사회적 기업 설립 공모전에 3명의 동기들과 팀을 꾸려서 난민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2G의 핸드폰을 이용한 결제 송금 입금이 가능한 플랫폼을 기획하였습니다. 방대한 양의 정보와 대외적인 협력이 필요한 프로젝트였던 만큼 동기들의 팀워크를 최대한으로 이끌어내어 동아시아 지역 우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신 거는 진짜 많아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활용을 못하는 게 너무 아쉬울 뿐이에요. 이런 것도 난민들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이게 주제라는 걸 말을 해야죠. 자유를 갑자기 내가 보장을 왜 했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결제 송금 입금이 가능한 이게 결제만 써도 돼요. 얘는 송금 입금 못하나? 사고 팔고만 할 수 있는 플랫폼 아니야? 막 이런 걸로 막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 간단하게 결제만 써서 줄입시다. 방대한 양의 정보와 대외적인 협력이 필요했던 프로젝트였던 만큼 동기들의 팀워크를 최대한으로 이끌어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역량을 사용했는지 나오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내가 무슨 역량이 있다를 보여줘야 되는데 두괄식으로. 근데 팀워크를 최대한으로 이끌어낸 역량, 내 역량이 뭐였는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대한 양의 정보와 대외적인 협력이 필요한 프로젝트였던 만큼 이런 거는 다 지우셔도 됩니다. 두 번째 문단 가겠습니다. 팀의 리더로서 팀원의 핵심 역량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업무를 제시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였습니다. 우간다에서 진행이 될 난민들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할 프로젝트였던 만큼 우간다 난민들의 생활 패턴, 소비 성향, 환경 분석 등 방대한 정보가 필요하기에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과제였습니다. 갑자기 팀을 꾸렸는데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과제였습니다가 나오는 게 이상합니다. 여기서 혼자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작성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내 경험이 주입니다. 이 요소는 주가 아니에요. 그리고 팀의 리더로서 팀원의 핵심 역량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업무를 제시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였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리더의 롤이에요. 근데 이미 리더를 맡기 전부터 알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리더를 맡은 거잖아요. 이미 예측할 수 있었는데 왜 굳이 리더를 맡았는지, 정말 리더를 한 게 맞는지 사람들도 동의를 했을 텐데 이 사람이 이렇게 당황스러워할 이것마저 도전적이라고 생각할 정도면 리더를 정말 맡겼는지가 의심됩니다. 그리고 우간다에서 진행될부터 우간다까지 이 공모전이 우간다 난민들을 주제로 하는 건 알겠는데 그냥 난민들이라고 써도 됩니다. 이렇게 긴 내용들 다 TMI입니다. 그리고 이미 팀이라 했는데 갑자기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과제였습니다가 아니고 뭐 내가 나의 역량이 여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해서 역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팀을 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정말 혼자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라고 혼자 하기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냥 내 역량이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사람이 더 크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문단 가겠습니다. 글로벌 공모전인 만큼 팀원 모두가 영어에 자유로웠지만 인사이트를 찾아내고 이를 분석하는 데 있어겠죠. 각자의 장점은 달랐습니다. 팀원 A는 해외 거주 경험을 바탕으로 우간다의 현실을 이해하고 있어서 난민들의 상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지만 이를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결과로 도출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에 비해 팀원 B는 논리적 창의적 결과 도출에 특화되어 있었고 C는 발표와 시각적으로 잘 만드는 데 특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팀원 자랑에 세 줄을 썼죠. 리더로서 전 팀원의 성향과 특색을 모두 파악하고 A에게는 우간다 내부의 난민과 정부 기관을
통한 플랫폼 구축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부탁하였고 B에게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플랫폼만의 차별화를 제안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C에게는 시각화 자료를 부탁하였지만 C는 개인의 업무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고 생각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좋아요. 장애물이 참신합니다. 근데 팀원 모두가 영어에 자유로웠지만 이것도 TMI인 것 같아요. 팀원이 못했는데 나는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채워줬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걸 써도 되지만 지금은 필요 없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팀원 A는 어쩌고저쩌고 여기가 너무 길어요. A 자랑이 왜 이렇게 길어요? 여기 일단 도움이 되었지만 여기까지만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밑에 둘 B랑 C는 장점만 있는데 왜 A만 단점까지 있을까요? 그리고 리더로서 저는 어쩌고 저쩌고 너무 길어요.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내용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우간다 내부에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런 것들만 빼도 줄일 수 있긴 한데 저는 AB에게 뭐를 할당을 했는지 한 단어씩으로만 써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A에게는 위에 장점을 길게 썼으니까 A에게는 시장조사, B에게는 차별화, 전략 이렇게만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에 집중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네. 마지막 문단 읽겠습니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 C에게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의 중요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오랜 기간의 노력이 C의 손에서 종지부를 찍게 되며 제가 진행할 발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종지부를 찍게 되며 라는 말을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랜 기간의 노력을 C가 끝냈는데 내가? 무슨 말인지 이 문장이 일단 모르겠습니다. C가 노력을 끝냈는데 노력을 끝낸 게 내 발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상해요. 업무의 명분을 제공하자. 이게 업무의 명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해석을 해보면 C를 잘 설득을 해서 이거는 중요한 업무다. 넌 비중이 작은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불화를 미연에 방지하고 결과적으로 C의 우수한 발표 자료와 팀원들의 노력이 더해져 우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맞춤법 검사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C에게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하여. 이것도 너무 개인적인 시간까지 내준 리더다. 너무 코가 높아 보여요. 안 돼요, 안 돼요. 리더의 개인적인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리더는 더 남들보다 더 저는 시간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개인적인 시간까지 내줬는데 이런 느낌이라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랜 기간의 노력이 그저 리더의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한 건가요? 어떻게 C를 설득했는지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요. 뒤에 삭제를 하고 이 문장이랑 전 문장은 아예 수정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C의 우수한 발표 자료와 팀원들의 노력이 더해져 우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면은 결국 리더로서 한 일은 남에게 업무를 할당하기밖에 없는 것 같아 보여요. 리더에 대한 자신의 정의를 일단 명확히 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이 항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처음에는 위에 요구 사항에만 집중하느라고 문맥이 좀 이상해요. 왜냐면 갑자기 혼자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이유가 갑자기 팀으로 설정을 했는데도 갑자기 나오고 그래가지고 문맥이 이상한데 하는 애는 아예 요구사항이 없어요. 구체적인 행동 내가 뭘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랜 기간 노력을 했는지 나오지가 않고 본인의 기여도라고 나온 거는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했다. 이 정도밖에 나오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문장이 너무 길어요. 한 문단이 거의 두 문장이라 볼 수 있는 것 같아. 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일단 위에 요소들에 너무 집중을 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부족하다 싶으면 추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일단 문장으로 써보지 말고 1번, 2번 해가지고 정리를 해보라고 하거든요. 일단 관련된 사람들의 관계 및 역할이라고 하면은 동기 A, 해외 거주 경험, 동기 B, 뭐시기를 이렇게 쓰고 혼자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이유 나는 이런 역량이 없고 A에겐 있기 때문 B에겐 있기 때문 이런 걸 써놔요. 그리고 3번 목표 설정 과정 일단 공동의 목표를 설정을 해야겠죠. 여기서는 나와 있지가 않은데 최우수상 수상이라고 하면 큰 대회였고
공통된 관심사가 사회적 기업 아니면은 사회적인 무언가였기 때문에 최우수상까지 한번 수상을 해보자 이런 걸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겠죠. 자원 활용 계획 및 행동 이거는 잘 쓰셨고요. 이제 5번 구성원들의 참여도 및 의견 차이 A 땡땡 B 땡땡 뭐 이렇게 다 써놓고 보면은 이게 스토리 라인이 어느 정도 나와요. 이거를 어디에 넣고 이걸 어디에 넣고 어디에 넣어야겠다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번호를 순서대로 요소들을 매기고 그 다음에 스토리가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거를 어떤 순서대로 어떻게 사용하면 되겠다라고 더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기소개서 첨삭은 여기까지고요. 아직 저도 부족한데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네, 재미있네요. 다음 주에는 이제 민과 직무 현직자 인터뷰입니다. 다들 알람 설정 해놓으시고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봬요. 빠이빠이.